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의 특징주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기업 개요는 생략을 하고 종목의 상승 이유와 매매 동향 그리고 차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의 순서는요. 이수 앱지스, 캐리소프트, 플레이디 이렇게 세 종목이고요. 오늘 이 세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 이유와 매매 동향 그리고 캔들 차트 이렇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긍정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고요. 대신에 제가 분석한 것과 다르게 국내 증시 악재나 미국 증시 급락으로 인해 개파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준박의 주식 노트는 준박의 잘못된 매매 습관을 바로잡고 공부하는 내용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추천 종목이나 대단하고 화려한 내용이 담긴 영상은 없습니다. 단지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과 함께 안전한 매매 습관을 만들고 싶은 공간입니다. 빠르게 시청하고자 하시면 화면 우측 하단 톱니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재생 속도를 조절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수 앱지스입니다. 이수 앱지스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간 이유는 코로나19 러시아 백신 시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개시 소식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오늘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외국인도 아주 소량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나갔지만 누적 순매수는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자, 대신에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넘긴 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기타 법인에서 오늘 개인에게 물량을 다 넘겼습니다. 자, 일단 기타 법인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내놨다라는 게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오늘 개인들의 강력한 매수세로 최근에 없었던 거래량, 최근 보시면은 지난 3월 8일 이후부터는 1000만 주 아래였는데 지금 오늘 1000만 주나 넘게 터졌습니다. 근데 먼저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은 말 그대로 캔들 하나가 1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수 앱지스가 2009년에 상장을 했어요. 첫 번째 캔들의 종가를 보시게 되면은 14,840원입니다. 대략 15,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15,000원에 저항받은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 올해도 이 부근에 저항 맞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일단 중요한 건 15,000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월봉 차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15,000원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더 선명하게 이런 부분에서 저항 맞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봉 차트입니다. 자, 주봉 차트에도 15,000원을 그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대략 12,000원을 두 번째로 중요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5년도에 저항 맞았던 구간, 2016년도에 저항 맞았던 구간, 2018년도 상반기에는 지지해줬던 구간, 하지만 이후로는 그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2020년도 하반기에 살짝 저항 부근에 맞닿았고요. 2021년도에는 이 부분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있다가 오늘의 이번 주에 캔들이 어떻습니까? 저항 라인으로 보였던 12,000원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가격은 12,000원과 15,000원입니다. 그러면 일봉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봉 차트고요. 보시다시피 이전에는 과거에는 지금 12,000원과 15,000원에 걸리는 모습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캔들을 좀 당길 거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2020년 8월 9월에 12,000원 부근으로 올려다가 저항 맞고 내려갔고요. 그런 다음에 한참 이런 작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가 올해 2월 때부터 이 러시아 백신 소식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급락을 맞고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다가 코로나19 러시아 백신 시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소식으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입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중요하다고 보여줬던 가격대인 일단 12,000원을 돌파하고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자, 이 박스를 지우고요.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첫 상승 났던 캔들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저점을 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오늘 들어 올렸고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크게 봤을 땐 이런 식의 W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갔다고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가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될 것 같은 점은 보겠습니다. 상한가로 강력하게 뚫어졌는데 단지 아쉬운 점은 요 거래량이 좀 덜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요 앞에 있던 이런 거래량들, 또 최근에 있었던 이런 같은 3월달에 있었던 거래량들보다도 오늘 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일 갭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좀 더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높게 갭을 띄운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윗꼬리다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캔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만약이라도 내일 힘이 더 좋다고 한다면은 이런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당시에도 러시아 백신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2번 연속으로 상한가를 들어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다시 보여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지금처럼 오늘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집의 구간으로서 물량을 더 확보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캔들의 모양으로서도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만에 하나라도 내일 만약에 단발성으로만 이 내용이 진행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갭을 띄운 다음에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오늘 이미 들어가서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갭 상승이 나오면은 최소한 50%는 익절하시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물량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이라도 신규 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당장 시초가에 잡기보다는 이렇게 기회를 엿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그냥 너무 힘이 좋게 그냥 쭉쭉 올라간다고 할 경우에는 그냥 보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정을 준다. 그럼 한 번 더 지켜봤다가 만약에 이렇게 더 떨어져서 이 저점, 우상향으로 올려준 이 저점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분할 매수로서 한 번은 좀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자와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포지션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갭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부 물량이라도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당장 처음부터 이걸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켜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10% 이상 갭이 뜨고 고점에서 더 내려오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고 할 경우에는 그냥 보내주는 게 맞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락으로 꺾이고 추가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저점을 높여가는 부분에서 신규 매수로서 한번 진입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질 않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이런 식으로 하락이 돼서 여기를 뚫고 더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칼 손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상한가를 한번 들어간 종목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변동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유념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거예요. 다음은 캐리소프트입니다. 캐리소프트는 영상 콘텐츠 테마 상승 속에 캐리와 친구들이 중국에서 IPTV로 저녁에 걸쳐 단독 채널 개설 방영 소식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시청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캐리소프트에게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수급은 없었어요. 오늘도.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봉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상한가가 굉장히 급하게 들어갔죠. 이게 굉장히 급하게 들어갔어요. 5분봉 캔들인데요. 캔들 2개만에 상한가를 들어간 겁니다. 저 소식 하나로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가 뭐 이렇게 거래할 틈이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연봉 차트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요 윗 고점만 연결했을 때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하락세를 이탈한 모습이에요. 다음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보셔도 보시면은 이렇게 우하향을 멈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 우측으로 횡보를 하죠. 이제 더 이상 저점을 안 내리고요. 그쵸? 여기가 최고 저점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측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들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쵸? 2월과 3월에요. 자, 다음 주봉입니다.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다가 브레이크를 걸죠. 그런 다음에 저점을 이렇게 살짝 높이고 여기서도 이렇게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싹 말아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몸통으로는 직전 고점을 넘어선 모습이에요. 그렇죠? 몸통으로는 직전 고점들을 넘어선 모습입니다. 아직 윗꼬리는 좀 남아있지만요. 자, 다시 일봉입니다. 자, 일봉에서 오늘의 종가 6,900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작년 3월에 코로나를 맞이해서 올라가는 모습에서 회복을 다 못했고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맞았어요. 하지만 작년 7월 말부터 이렇게 살짝 저점을 올려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저점을 점점 계속 올려가죠. 이렇게 올려가는 모습, 저점을. 여기서는 한번 이탈을 했어요. 하지만 다시 회복을 했고 상승이 나와주었죠. 눌렸지만 여기 공간을 내려오지 않고 지금 오늘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즉 저점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각도가 저점만 연결하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시 바뀐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갇혀 있었던 부분을 뚫고 올라가 준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요런 박스권이었죠. 요 박스권에서 탈출했다가 다시 들어올 뻔했지만 어떻습니까? 오늘의 이 상한가는 두 박스권을 한꺼번에 다 동시에 돌파한 모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캐리소프트는 지금 상황이 차트도 좋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저점을 내려오다가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서서히 저점을 올려가다가 지금 급격하게 상한가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올라가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요 박스권 10,000원과 7,000원 사이에서의 박스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뽑아주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하락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주가가 일단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물론 더 좋아서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단독 방향이기 때문에 뭐 그 가치를 시장이 더 높게 받아들인다고 할 경우에는 10,000원 호가로도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쉽게 가지 않고 어렵게 간다. 이런 식으로 또 내려온다. 라고 할 경우에는 좀 장기간 이런 식으로 갈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점 올려놨죠? 저점 각도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6,000원 부근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5,500원, 5,000원 부근 이런 데서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은 분할 매수로서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래서는 매수의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는 분할 매수로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수의 지수와 마찬가지로 상승의 탄력을 받았을 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 물량을 수익 실현하시면서 나머지 물량은 말 그대로 매수가까지 올 때까지는 버티면서 한번 관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신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갭상승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굳이 이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분명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해줄 때가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고 급하게 올라가는 거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매수자분들은 지켜보셨다가 떨어지는 부분들 확인하셔서 만에 하나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어제 종가였던 6,900원 그러면 요 박스권 상단 부분이죠. 이런 가격대를 지지해 주니 확인하고서 분할 매수 깨트리면은 기다렸다가 이렇게 저점 올려주는 부분에서 만났을 때 분할 매수 조금 더 빠진다고 할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보신다고 할 경우는 좀 더 안전하게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플레이디입니다. 플레이디는 아마존 코리아 마케팅 서비스 파트너사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주로 개인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기간은 뭐 그냥 연기금이 조금 들어왔는데 뭐 의미 없고요. 기타 법인도 좀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1일 거래량이 19,000주, 28,000주, 7만 주 이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400만 주가 터진 거예요. 400만 주가 터지면서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차트 보겠습니다. 자, 분봉 차트인데요. 방금 전에 봤던 캐리소프트보다는 좀 더 거래량이 터져 주었는데 캔들도 좀 여러 개를 만들어 줬긴 했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너무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좀 너무 급하게 올라갔고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좀 풀었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12시 이전에는 들어간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굳히게 들어갔습니다. 자, 연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게 상장했던 첫 해예요. 상장했던 첫 해에 시가가 11,250원. 자, 그러면 오늘의 종가 어떻습니까? 11,050원이죠. 당연히 이 11,250원을 올려줄 거예요. 즉 이제 몸통으로서는 캔들의 몸통으로서는 직전 연도의 캔들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월봉입니다. 상장 때의 시초가를 넘었으니까 강력한 돌파가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선 지지받았고 또 여기서 지지받았어요. 하지만 여기선 이탈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떨어졌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못 왔어요. 근데 요번에 지금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주봉 차트입니다. 자, 주봉 차트에서도 11,250원 그어봤고요. 당연히 이게 갭상승을 올리면은 지금 여기 거침이 없죠. 거침 없는 대신에
여기에 지금 매물이 좀 몰려 있어요. 여기에 좀 매물이 몰려 있으니까 일단은 내일 첫 번째로는 요 13,000원 부분까지는 갭 상승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혹은 추가 상승으로 요 13,000원까지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봉입니다. 일봉에서도 11,250원. 자, 이렇게 작년 5월 20일에 최고점인 18,350원을 찍고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락 추세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점을 내리면서 내리고 내렸죠. 근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8,000원 부근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8,000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8,000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상승을 좀 했다가 이 우하락 추세선을 벗어났어요. 그죠? 이 우하락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간 게 아니라 벗어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우측으로 가요. 그래서 이 8,000원 부근 지지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요? 장기 이평선, 요 검은 선이 120일 장기 이평선인데 여기에 저항을 맞아요. 그랬다가 여기선 뚫어주고 다시 깨트리고 내려왔지만 요 밑에서 놀고 있다가 오늘 소식이 나오면서 장기 이평선도 뚫고 요 점선은 240일입니다. 240일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뚫어준 상황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매물대 구간은 13,000원인데 여기를 얼마만큼 강력한 힘으로 뚫어주느냐가 내일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지금 매물대가 많아요. 하지만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캔들이 많이 모여있지만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일 만약에 오늘보다도 많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의 기운이 더 강하다고 할 경우에는, 만약에라도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더 터져주면서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길 돌파하고서요. 네,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11,050원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추가 상한가가 나오게 되면은 3,300원이 더 붙으면 14,300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14,300원 부근이면 제가 요 캔들 그림 요 위치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 부근이 되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추가 상한가를 가게 된다면요.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자, 갭을 띄우고 말씀드렸던 요 13,000원 부근에서 13,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그림도. 네.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뭐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념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다음에 주가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때 이제 요 부근을, 오늘 상한가 들어갔던 11,050원 요 부근을 지지해 주는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혹여라도 더 떨어질 경우에는 요 가격대 있죠. 그러니까 즉 10,000원이에요. 요 10,000원 부근을 지지해 주는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 갭 상승이 나오거나 추가적으로 갭이 안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때 일부 물량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매수가를 손절 잡고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갭이 만약에 10% 이상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지켜만 보세요. 그리고 너무 높게 나올 경우에는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다른 종목,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의 상한가 부분이었던 11,000원 여기를 지지해 주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요 10,000원 라운드 피겨 여기를 지지해 주는지 체크하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레이디가 혹시라도 아예 뭐 밑장까지 내려간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여기 상한가 시가 부분까지도 오늘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에 맞춰서요. 하지만 여기 부분만 지지해 준다고 할 경우에는 튕겨져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플레이디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우하형으로 내려오던 추세가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지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을 것 같아요. 내려올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랬을 때 상승의 기운을 받고 조정을 받더라도 재차 다시 한 번 더 이런 아마존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든지 자체 컨텐츠나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호재가 나온다고 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매매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어도요. 지수의 조정이 있다든지 갑작스러운 악재에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 유념하시고 항상 주식이라는 건 정답이 없잖아요. 저도 좋은 쪽으로도 말씀드리고 나쁜 쪽으로도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열어두고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손실은 최소화하시고 수익은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